성공한 사람들은 더 많이 일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덜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특정한 것들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우리는 평생 더 해야 성공한다고 배워왔으니까요. 더 공부하고, 더 일하고, 더 노력하라고요.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부자들의 하루를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보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행동들을 철저히 배제하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마치 물이 새는 구멍을 막지 않고 계속 물을 부어봤자 욕조가 채워지지 않듯이 당신의 노력이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에너지가 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당신도 모르게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무의식의 설계도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이들이 절대 하지 않는 4가지 습관을 통해 어떻게 당신의 인생 시스템을 재설계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왜 제자리일까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자기계발서도 읽습니다. 그런데 통장 잔고는 여전하고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 노력하고 있는데 말이죠. 여기서 핵심 질문을 던져봅시다. 성공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하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똑똑하게 투자하고, 더 나은 인맥을 만드는 것.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진짜 차이는 절대 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하면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그들은 특정 행동들을 의식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행동들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의식적인 노력보다 무서운 것은 나도 모르게 에너지를 갉아먹는 무의식적 습관, 인비지블 스크립트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스크립트는 당신의 뇌에 깊이 각인되어 있어서 당신이 아무리 의지력을 발휘해도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마치 컴퓨터의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처럼 말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집어드는 행동, 누군가와 대화할 때 습관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태도, 돈을 쓸 때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합리화하는 내면의 목소리. 이 모든 것들이 무의식의 설계도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 무의식의 설계도는 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다시 그릴 수 있었을까요? 성공은 운이야.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어서 안 돼.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흔히 사람들은 성공을 운이나 타고난 재능, 특별한 기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권을 사거나 대박을 꿈꾸거나 누군가의 성공 비법을 따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통계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복권 당첨자의 70%가 5년 내에 파산합니다.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의 90%가 3세대 안에 그 재산을 날립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을 보세요. 워런 버핏, 찰리 먼거, 레이 달리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방법을 안다기보다 절대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을 압니다. 뒤 빠진 독에 물을 붓지 않는 자기 통제력이 그들의 핵심 역량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운 공식을 다시 봅시다. 부의 축적은 소득, 지출이라고 배웠죠? 하지만 이건 절반의 진실입니다. 진짜 공식은 이렇습니다. 의지력, 무의식적 낭비.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의지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의지력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귀한 의지력을 어디에 쓰고 계신가요? 아침에 스마트폰을 보지 않으려고 버티는데? 점심 메뉴를 고르는데? 퇴근 후 소파에서 일어나려고 애쓰는데? 무의식적 낭비비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의지력을 고갈시킵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당신은 이미 탈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익숙한 선택을, 편한 선택을, 과거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공한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요? 그들은 이 무의식적 낭비를 일으키는 특정 습관들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합니다. 그 습관이 정확히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가요? 80%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카톡, 이메일, 뉴스, SNS. 잠에서 깬 지 5분도 안 돼서 당신의 뇌는 이미 수십 개의 외부 자극에 노출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 당신의 하루는 이미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의 첫 1시간이 당신의 뇌 모드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뇌는 반응 모드로 설정됩니다. 누군가의 메시지에 답하고 뉴스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SNS에서
다른 사람의 삶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 패턴을 철저히 거부합니다. 제프 베조스는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서 신문을 읽고 커피를 마신다고 말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아침 운동을 하며 생각을 정리합니다. 팀 쿡은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지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자신만의 루틴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외부 자극에 즉각 반응하는 습관은 뇌를 수동적인 상태로 고착시킵니다. 반응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요구에, 누군가의 일정에,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아갑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뇌의 전도엽은 계획과 의지를 담당합니다. 하지만 아침에 즉각적인 자극에 노출되면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감정적 반응이 우선시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장기적 사고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아침의 주도권을 절대 남에게 내어주지 마세요. 눈 뜨고 최소 1시간은 자신만의 시간으로 지키세요. 스마트폰은 침대에서 멀리 두고 자신이 만든 루틴을 먼저 실행하세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응적인 삶을 만드는 건 아침 습관만이 아니니까요. 다음 습관은 더 깊숙이 당신의 사고방식 자체를 좀 먹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거 얼마예요? 새로운 걸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이거라면 당신은 이미 가난의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비용 중심의 사고는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기회를 차단하고 성장을 막고 결국 당신을 제자리에 묶어둡니다. 투자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떤 가치를 가져올까? 투자 대비 수익, ROI는 얼마나 될까? 이것이 매 시간을 얼마나 절약해줄까? 같은 비용의 질문이 아니라 가치의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달에 30만 원짜리 온라인 강의가 있습니다. 비용 중심으로 생각하면 30만 원이나 해? 비싸네. 유튜브에서 무료로 배우면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치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 강의를 통해 6개월 안에 실력을 키워서 연봉을 500만 원 올릴 수 있다면 30만 원은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더 무서운 건 기회비용입니다. 당장의 지출을 아까워하다가 더 큰 기회비용을 날리는 무의식을 경계해야 합니다. 5만 원짜리 책을 사지 않아서 절약한 돈이 알고 보면 100만 원의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의 대가 데니얼 카너먼은 이를 손실회피 편향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의 뇌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에 2배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버는 기쁨보다 10만 원을 잃는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죠. 이 본능이 당신을 비용 중심 사고에 가두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 본능을 역이용합니다. 그들은 이 돈을 쓰지 않으면 얼마나 잃을까를 계산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내가 직접 하면 3시간이 걸리는데 외주를 맡기면 10만 원이 든다. 내 시간당 가치가 5만 원이라면 외주가 이득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다음번에 지갑을 열기 전에 이건 비용인가 투자인가를 먼저 물어보세요. 그리고 투자라면 주저하지 마세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다음 습관은 당신이 그 판단조차 제대로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 정도면 평균은 하지. 이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당신의 성장은 멈춥니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며 얻는 안도감. 이것이야말로 성장을 멈추게 하는 가장 달콤한 독약입니다. 인간의 뇌는 사회적 비교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생존에 유리했죠. 조직 내에서 평균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평균에 안주하는 순간 당신은 도태됩니다. 더 문제는 비교의 대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하거나 조금 못한 사람과 비교합니다. 내 동기 중에서는 내가 연봉이 높은 편이야. 우리 동네에서는 이 정도 차면 괜찮아. 이런 비교는 일시적 안도감을 주지만 동시에 더 나아지려는 동기를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비교의 대상을 어제의 나가 아닌 타임으로 설정하는 순간 무의식은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뇌는 에너지 효율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괜찮잖아 라는 신호를 받으면 더 이상 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 평균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제프 베조스는 고객의 기대는 매년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물리학의 법칙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들의 기준은 항상 절대적 최고 수준입니다. 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어제보다 나아졌는가? 작년보다 성장했는가? 이 질문은 당신을 끝없는 개선의 루프에 들어가게 합니다. 반면 평균보다 나은가? 라는 질문은 현재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자 캐럴 드웨기의 연구에 따르면 상대적 우월감을 추구하는 사람은 고정, 마인드셋을 갖고 절대적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은 성장 마인드셋을 갖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후자가 압도적으로 더 성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어제의 나와 비교한다고 해도 그 판단 기준이 흔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다음 습관이 그 문제를 다룹니다. 기분이 좋으니까 한번 해볼까? 투자, 사업, 심지어 작은 구매 결정에서도 감정이 개입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실패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시스템과 데이터입니다. 인간의 뇌는 감정적 결정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파민 회로는 즉각적 보상을 선호하도록 설계되었죠. 주식이 오르면 흥분해서 더 사고, 떨어지면 공포에 빠져 팔아버립니다. 이게 바로 고점 매수, 저점 매도라는 최악의 패턴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워런 버핏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하라. 이 말의 핵심은 감정의 반대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감정은 대부분 틀리기 때문이죠. 레이 달리오는 이를 더 체계화했습니다. 그는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판단을 믿지 않고 알고리즘과 시스템을 따릅니다. 나는 감정적 동물이기 때문에 큰 결정에서 나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게 그의 철학입니다. 뇌의 도파민 회로에 휘둘리는 의사결정은 반드시 실패를 부릅니다. 쇼핑할 때 기분 전환용으로 옷을 사고, 스트레스 받았다고 폭식하고, 화가 났다고 중요한 이메일을 보내는 것, 이 모든 게 감정적 의사결정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룰을 만드세요. 주식은 월요일 오전에만 매매한다. 5만 원 이상 지출은 24시간 뒤에 결정한다. 화가 날 때는 답장하지 않는다. 이런 룰들이 당신의 감정을 시스템으로 대체합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사전 약속, pre-commitment이라고 부릅니다. 미래의 감정적인 나를 믿지 말고 지금의 이성적인 내가 미리 룰을 정해두는 것이죠. 율리시스가 사이렌의 노래를 듣기 전에 자신을 돛대에 묶어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하는 건데? 맞습니다. 문제를 아는 것과 해결하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공하려면 뭘 해야 하나요? 잘못된 질문입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성공하려면 뭘 그만해야 하나요? 우리는 평생 더하기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더 배우고, 더 노력하고, 더 많이 하라고요.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비밀은 빼기에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로 복귀했을 때 한 일이 뭔가요? 70%의 제품 라인을 없앴습니다. 앞서 우리가 다룬 4가지 습관을 떠올려 보세요. 반응적인 삶, 비용 중심 사고, 타인과의 비교, 감정적 의사결정. 이것들을 삭제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속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삭제가 추가보다 강력할까요? 뇌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력은 제한된 자원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추가하면 그만큼 의지력이 소모됩니다. 하지만 나쁜 습관을 삭제하면 그 의지력이 절약되어 정말 중요한 일에 쓸 수 있게 됩니다.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각은 대리석 안에 이미 존재한다. 나는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할 뿐이다. 당신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합니다. 다만 불필요한 습관들이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이죠.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오늘부터 아침에 스마트폰 보는 습관을 삭제하세요. 그것만으로도 하루에 1시간의 집중 시간이 생깁니다. 주변과 자신을 비교하는 습관을 삭제하세요. 그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듭니다.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습관을 삭제하세요. 그것만으로도 투자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성공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의 예술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단순함은 궁극의 정교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복잡하게 만드는 건 쉽습니다. 단순하게 만드는 게 어려운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만 선택하세요. 4가지 습관 중 당신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 하나만요. 그리고 그것을 30일간 삭제해보세요. 그 결과는 놀라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당신이 실제로 행동에 옮기게 만들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건 맹력 부족이 아닙니다. 운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4가지 습관 때문입니다. 반응적인 삶, 비용 중심 사고, 타인과의 비교, 감정적 의사결정, 그리고 해결책도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걸 추가하지 마세요. 대신 이 습관들을 하나씩 삭제하세요. 빼기의 힘을 믿으세요. 단순함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세요. 이제 공은 당신에게 넘어왔습니다. 오늘 당장 무엇을 버릴 건가요? 아침에 스마트폰 확인하는 습관, 주변과 자신을 비교하는 버릇, 기분에 따라 돈을 쓰는 패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부터 나는,를 삭제합니다. 이렇게요.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순간 당신의 뇌는 그것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선언을 보면서 동기부여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통장 잔고는
당신의 무의식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이제 그 설계를 바꿀 시간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수천 번의 반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무의식도 반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날입니다. 30일 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의식과 싸우는 당신의 친구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을 재설계하는 그날까지 파이팅!